무한리필 처음에 오픈을 하면은 한 번씩은 사람들이 와보거든요. 네. 6개월 동안 매출 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왜냐면 이슈화 시키기가 너무 좋거든요. 우리가 무한리필 집에 가면 뭐 양껏 먹죠. 네. 양껏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리겠죠? 네, 사람들이 질리다 보면 조금씩 멀리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와봤다면 이게 사실은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진짜 효율적으로 먹는 사람들만 모여요. 운동선수나 대식가들이 이제 매장으로 오기 시작해요. 네. 원가율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의 진실을 파헤치는 자영업 클라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무한리필집을 가서 고기를 먹었거든요. 근데 한 30분 정도 줄을 서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보다가 무한리필집을 하면은 그 돈이 되나? 무한리필 고깃집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하나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명륜진사갈비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륜진사갈비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먼저 창업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창업 비용은 시청자들은 직관적인 걸 원하니까 빠르게 좀 설명하자면 40평 기준으로 2억 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초도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면. 그리고 이거는 보증금 제외입니다. 보증금 제외 2억이요? 네, 보증금이 따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요. 가맹비가 1,500만 원, 그리고 교육비가 500만 원, 오픈 지원비가 48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명륜진사갈비라는 그 프랜차이즈의 전개 마진 비용이거든요. 네.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항목도 많고 전개를 할 때 마진을 먹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수익률을 알아보자면 명륜진사갈비 같은 경우에 무한리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자재 원가율이 되게 높아요. 원가율이랑 인건비 그리고 월세, 임대료, 전기료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수익률이 12%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2%요? 그러니까 평균 매출이 4,400만 원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12%면 528만 원이라는 세전 수익이 나옵니다. 세전이요? 네. 원금 회수율을 계산해 보면 원금 회수 기간이 38개월 정도로 나와요. 8개월이요? 네, 38개월 정도로 나오는데 좀 오래 걸리는 편이죠. 무한리필 매장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은 정보 공개서를 꼼꼼히 따져보고 이제 오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기존에 이제 가맹점들 줄 서 있는 모습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지 사람이 많이 오는지를 보고 세부적인 것들을 파악을 안 하고 오픈을 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 오픈하고 나서 보면은 별로 남지도 않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무한리필 특성상 박리담의 구조이기 때문에 손님이 꽉꽉 차 있는 모습이 원래는 스탠다드예요. 그게 평균이에요. 네. 그 전혀 한 타임에 그렇게 손님이 줄 서서 먹지를 않으면 수익이 안 나오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인분 단위하고는 완전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잘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가설을 세워보자면 무한리필집을 하려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저는 70평 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0평 이상이요? 70평 정도는 돼야지 테이블 개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네. 거기서 사람을 수용해야지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거든요. 명륜진사갈비를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70평에 대한 매장을 꽉꽉 채우고 줄 세울 수 있을 만한 상권인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수익률이 나중에 안 나오는 걸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한리필 특성상 처음에 오픈을 하면은 한 번씩은 사람들이 와보거든요. 네. 단점은 뭐냐면 오래 끌고 가지를 못해요. 6개월 동안 매출 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왜냐면 이슈화 시키기가 너무 좋거든요. 무한리필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우리가 무한리필 집에 가면 양껏 먹죠. 네. 네. 양껏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리겠죠? 네, 사람들이 질리다 보면 조금씩 멀리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와봤다면 이제 표적이 좁혀져요. 재방문을 하는 고객들의 유형들이 이제 정착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정착이 되냐? 진짜 효율적으로 먹는 사람들만 모여요. 정말 가성비를 따지고 엄청 잘 먹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나 대식가들이 이제 매장으로 오기 시작해요. 네. 그런 고객들로 자리가 잡히면 원가율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되게 올라가겠죠.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운영을 잘하고 나름대로 서비스를 잘하다 보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데 코스트가 올라가도 네. 여기서 무너지는 매장들이 생기는 거죠. 수익률을 확 주니까. 이 점을 잘 살펴보고 창업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되게 정신없고 분주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엄청 바빠요. 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릇 나오는 양이라든지 명륜진사갈비 같은 경우에는 숯을 사용하거든요. 네. 숯도 바로 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기계에다 넣고 불이 붙는 시간이 있어요. 네. 숯이 붙으면은 이동을 시켜야 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운영을 잘 못하면 인건비도 로스가 나고
네.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버려지고 해서 네. 로스 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운영들을 잘 해야 된다는 점이 필요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트렌드요? 네. 예전에 엉터리 생고기라는 무한리필 삼겹살집 들어보셨나요? 아, 네. 엉터리 생고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이 있었죠. 무한리필이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 많은 브랜드들이 생겨났었는데요. 지금 다 망했잖아요. 그쵸. 명륜진사 갈비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을 만큼 그 매장들이 다 이제 없어졌는데 트렌드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무한리필은 사람들이 먹다 보면 질리다 보니까 네. 이제 안 가게 되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명륜진사 갈비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신규 개점을 몇 개를 했을까요?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2021년도에 명륜진사갈비 정보공개서상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 네. 신규 가맹점 개점을 1개를 했어요. 개점 수가 아예 없다고 봐서는 네. 그리고 2022년도에 계약 해지 건수가 62건이에요. 62개의 매장이 문을 닫았다고 보면 맞는데 네.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엄청 많이 받고 유행에 따른 영향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명륜진사갈비가 새롭게 단행한 게 뭐죠? 리뉴얼로. 리뉴얼을 네. 했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명륜진사갈비가 존폐 위기에 서 있었던 거야.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가맹점 수가 늘어나지 않고 폐점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리뉴얼한 건데 진짜 큼직하게 리뉴얼했죠. 메인 메뉴를 여러 가지를 추가를 했죠. 뭐 네. 통삼겹살이라든지 숯불 닭구이 그리고 프렌치넥 이런 메인 메뉴를 추가하면서 리뉴얼을 했는데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더 넓혀줌으로 인해서 고객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메인 메뉴들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점주분들이 관리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점주분들이 관리하기는 더 힘들어지죠. 여러 가지 식자재가 있으면 담아내는 그릇도 달라야 되고 관리도 따로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마음으로 어떤 정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뉴얼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번에는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명륜진사갈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네. 그냥 마케팅 광고를 잘하는 업체예요. 네. PPL 광고나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서 우리가 명륜진사갈비를 많이 봐왔는데 네. 2022년 기준으로 광고비를 약 70억 원 정도 썼더라고요. 70억이요? 네. 그런 만큼 명륜진사갈비가 마케팅적인 부분은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리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운영도 잘해야 되고 고객층이 달라지고 하다 보면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또 위험 요소가 한때 또 유행했던 구제역이나 네. 그런 질병들 영향도 많이 받겠네요. 네,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예전에 돼지 설사병이 돌았던 적이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높은 가격에 고기를 받죠. 그리고 제가 명륜진사갈비를 가끔 갈 때 궁금했던 게 진짜 갈비를 쓰나요? 대부분의 무한리필 갈비집들이 그 일반 갈비보다는 목전지를 써요. 미국산 목전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무한리필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단가가 엄청 싸게 갖고 올 수 있어요. 톤당으로 갖고 오다 보니까. 근데 갈비집이라고 했는데 목전지를 제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전에 무한리필 갈비집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목전지에다가 갈비대를 하나씩 넣어줬어요. 그렇게 구색을 갖추면서 영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면 예전에 메르스 때도 돼지갈비 무한리필집이 타격을 한번 받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나 전염되는 질병에 되게 취약한 업종이에요. 무한리필집 가보셨죠? 네. 군지역에 돌아다니고 네. 썼던 집게 또 쓰고. 그쵸. 네. 아무래도 코로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취약한 점이 있는 거죠. 앞으로 코로나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또 생긴다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명륜진사갈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